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입니다. 9월 26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찬 공기가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다시 짙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내놓은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핵심 내용 중에는 노후 경유차 77%를 조기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 대해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생계형 경유차만 잡겠다는 것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런 정책의 불투명성, 정책의 미세먼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인데요. 너무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여파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립니다. 이 오프닝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정부 여당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 중인지 일부에서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이어 2부에서는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법안 소위를 열었고요. 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요. 화요일 3부와 4부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인하대 박상병 교수와 함께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또다시 정치권으로 불려왔는지,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내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담도 열리는데 이 자유한국당 불참하기로 돼 있죠. 이번 회동 또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지 다양한 의견 나눠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요즘 가을인데도 맑고 높은 가을 하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봄에 이어서 가을도 이 미세먼지가 역시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논의하는 그런 당정협의 자리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오고 갔는지 국회 환노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진 원인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미세먼지는 크게 나누어서 이제 국내와 국외 두 영향이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국외 요인에서 가장 크고, 국내에서는 그 산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자동차 발전 부분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분포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연구 결과도 있고 한데 말이죠. 네. 그 노후 석탄 발전소를 이게 잠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재가동을 한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 미세먼지의 기준을 현재는 지금 일평균 PM2.5 같은 경우에 50 마이크로그램 제곱미터당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00 이상 이렇게 높아지면 저희가 주의보를 발령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노후 발전소를 처음으로 지난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잠시 중단을 시켰었죠. 네. 네. 그때는 그 여름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날이 맑았다가 갑자기 좀 흐려지니까 기분도 함께 좀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보면은 이 대기가 정체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공중에 쌓입니다, 미세먼지가. 네. 그래서 고농도가 되는데 이제 그런 때는 긴급 조치를 좀 취해야 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 발전소를, 특히 노후한 석탄 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게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또 정부 여당에서도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이 연간 30일. 이 WHO 기준 적용하면 127.3일. 그래서 사흘에 이제 하루 정도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미세먼지 속에서 우리가 좀 지내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환경 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다, 너무 느슨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그리고 OECD에서 환경 성과 지수도 보면 우리가 180개국 중에서 174위로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이제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가 2배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 기준 자체를 일단은 한 25, PM 2.5 같은 경우에 50으로 돼 있는 것을 20으로 올리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번에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네. 오늘 이제 그 확정해서 이제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말이죠. 네. 이게 당정 간의 협의가 완료된 그런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5년 동안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 2022년까지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공약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오늘 발표한 겁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좀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제 발전 부분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고 또 노후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에 이제 폐쇄하는 그런 대책을 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유차가 이제 또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국민 또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고 또 이제 건설기계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주 대량으로 또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38%를 차지하는 게 산업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량이라 그래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수도권에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 충청도나 또 지방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 기시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총량 규제 지역도 확대하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도 지금 중국하고는 그간에 뭐 연구하는 공동 연구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정상급 그러니까 대통령 간의 의제로 격상해서 동북아 전체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이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지금 중국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오히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이 세운 미세먼지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래 이제 이 미세먼지를 뭐 국가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충분히 협력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하게 효과를 제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중에 보면 뭐 공장을 뭐 산둥반도 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오히려 내륙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지만 한반도 쪽으로는 더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뭐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일부 국민들께서 민간 오염 배출제에 대해서 중국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면 경제적 페널티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까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걸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 피해가 심각하고 중대함을 이렇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외교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만들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오늘 뭐 그렇게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뭐 이번에 그 환경부가 아주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서 저희들은 그것만 좀 제대로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기구는 필요하면 뭐 앞으로 만들 수 있지만 당장 그렇죠. 시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미세먼지는 사실은 정부의 힘만으로도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또 경유차도 많이 타고 있는데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산업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특별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노후 경유차를 이제 대폭 줄여나가는 안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자영업자들 불만이 없지 않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한 220만 대 정도 이게 노후 차량이 사실은 이런 몇 배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을 해서 빨리 그 좀 신차로 교체하거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정책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 또 일부에서 이제 수송용 에너지 가격을 좀 조정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유세 인상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조세재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또 경제, 사회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확정된 방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세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환경 요인을 반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의 부담을 더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릴 것은 아니고 단계적인 인상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나 저는 뭐 그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다른 것들을 먼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경유세 인상 관련한 논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뭐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재위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다. 이제 일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유차 한때는 또 권장을 했단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 물론 지난 정부긴 했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정부는 이제 이렇게 연장해서 지금 이제 운영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게 결국은 서민 위한 대책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네, 사실 이제 정부가 2009년입니다.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서 디젤차를 국민들에게 권장했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꼭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그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경유차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경유차 규제 정책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계 쪽에서는 또 환경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이 환경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계신지? 저는 우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이런 물질들을 배출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정부가 거의 단속이나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사실 이 미세먼지 중에서 38%가 사실은 그런 사업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한 12%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상당 부분은 또 도로에서 경유차나 이렇게 차량에서 나오는데
사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량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환경세 부과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당장 이 환경세가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환노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